와, 이게 뭐죠? 잘 안 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와, 이 대박인데? 이게 지금 일단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고 궁금하면 또 못 참죠.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네, 구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어떤 일이 있나요? 난리가 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유튜브에 일단 대표님 네네네.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당연히 공장에 있죠. 공장에 계시죠? 네네네. 잠시만요. 네. 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네, 스타모빌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보고 충격을 먹고 영상을 그 업체에다 맡긴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네, 네. 그 정도의 영상을 뽑으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영상을 많이 찍었을 것 같거든요. 좀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이라던가 이런 걸 좀 네네.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녀가셨네요. 그게 궁금했어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먼저 오신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이제 한 이틀 동안 촬영한 방대한 이제 그 원본 영상들 중에서 테마별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엠페러 모델의 특징이 탈출 이탈각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은 등판 각도라든지 경사 각도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영향을 서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경사 각도에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각도가 제법 있는 이제 웅덩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가 내려오죠. 이렇게 물웅덩이가 이제 각도가 좀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강이네요, 강. 이렇게 앞범퍼가 살짝 이렇게 잠겨서 나오는 앞쪽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지상부 부분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탈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탈각에 대한 설명은 뒤에 더 이렇게 좀 더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이번엔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차가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게 되면 어떤 거가 이 정도로 다 있는 정도로 더 좀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흡기가 위에 있어서 뒤쪽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닿아서 이 정도까지 들어가서 물론 좀 더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탈출 이탈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만든 엠페러 모델 같은 경우
뒤쪽 등판 각도에 대한 탈출 이탈각을 굉장히 많이 꺾어놨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꺾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탈출 이탈각이 없으면 여기를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오르막길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 각도를. 여기 보시면은 뒷범버 보이시나요? 뒷범버 끝단이 거의 물에 닿았죠. 이렇게. 근데 만일 하나 이런 탈출 이탈각이 없었다 그러면 뒤쪽이 이제 박살이 나겠죠. 자살하는 거네요, 진짜. 네. 근데 이런 오프로드 캠핑카라면 저게 이탈각이라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저희 엠페라를 오프로드 캠핑카로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길을 얼마나 다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혹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차에 대한 컨셉을 처음에 잡았을 때 무조건 뭐 유라시아 가는 사람만 이 차를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뭔가 탐험을 갈 수 있는 거친 환경을 이제 갈 수 있는 그 차량을 만들자는 게 약간의 이제 모토처럼 컨셉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캠핑장을 예약하셔서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저희들은 이제 캠핑카에 그러니까 오프로드 차량에 캠핑카를 넣은 게 아니라 캠핑카에 오프로드 성향을 좀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제 경험상 네. 캠핑카를 타보고 카라반을 타보고 했는데 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뒤쪽이 닿거든요. 버벅하고. 근데 그러다가 더 깊게 닿으면 뽀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FRP나 일- 일년에, 이런 예.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네. 그 1년에 한 번이 닿는데 네. 어쨌든 닿거든요. 사실 사륜구동을 쓰신다는 분들도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두 번 이제 그 기능을 쓰시기 위해서 사륜구동을 넣으시긴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연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륜을 일부러 이렇게 주행해서 고속도로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목사 맞게 될 그렇죠.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트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네. 물을 자꾸 지나가는 영상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물을 지나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 회사차가 최저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나가도 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네. 사실 좀 더 깊은 데를 가고 싶었어요. 네네. 더 깊은 데를 가고 싶었는데 요 근래 비가 안 와가지고 아. 강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운동이 계속 지나가는 보이는 부분은 네네. 이제 전자제어 부분이라든지 캠핑카의 이제 뭐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전장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까지 물이 들어가고 들어왔다 나왔다 해도 네. 저희들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네네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강 영상 부분을 조금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네. 아, 네. 이렇게 지금 물이 튀고 달리는 부분을 뒤에 오는 차가 이제 촬영을 하는 부분의 영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막 물을 이제 막 다 이렇게 맞죠. 하면서 가죠. 이제 그만큼 이제 밑에 하부 쪽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데미지 자체가 이제 적거나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오프로드 차를 같이 주행하고 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자갈길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돌이 이렇게 보시면 제법 크거든요. 그럼 허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야, 캐빈과 차체가 따로 노는 부분을 그렇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차하고 이 위에 캐빈이 따로 노는다는 걸 바로 표현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캐빈이 따로 놀고 하는 거죠. 밑에서 차체는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캐빈이 이제 따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따로 노는 거죠. 지금 이게 완충 작용이 되면서 샤시 네. 프레임 바디의 장점이거든요. 네. 따로따로 놀아야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면 충격이 그대로 가해지고 네.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날아다닐 거고 이제 살림살이 지키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날 거다라고 하시는데 네. 멀쩡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도 ST5, ST7이라는 차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또한 이제 프레임 방식의 차량이긴 하지만 차체와 캐빈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체의 진동이 캐빈으로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죠. 타사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처럼 이제 완전히 결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체의 머리 부분과 캐빈의 벙커 부분이 정확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들 같은 경우 저희 회사의 ST5나 7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러한 심한 요철길이나 비포장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은 이제 그 혹자 그 댓글 쓰신 네. 그분 말씀처럼 뒤에 살림살이가 난리가 나고 네. 이제 뒤에 계신 앉아 있는 분이 그 진동을 그대로 데미지를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페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워크스루는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차에서 쓰는 이제 그 열차 간에 네네.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붙여놨거든요. 튜브 터널 막 그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붙어 있는데 위에는 떨어져 있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뭐 그 회사 제품들도 충분히 이제 그런 설계나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위쪽도 떨어져 있고 뒤쪽도 떨어져 있어서 캐빈과 차체가 완전히 따로 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캐빈 앞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늠 자막대를 꽂아놓고 주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꺾어서 요철은 왼쪽으로 봤는데 캐빈은 오른쪽으로 그렇죠. 가는 거를 네, 맞죠. 이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이게 표현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물의 웅덩이가 좀 약간 제법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올라오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런 정도까지도 이렇게 보면 밑에는 지금 완전히 거의 막 물난리가 나죠. 지금 물이 여기까지 최소한 네. 바디까지 담긴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이제 지상부 앞 밑에 쪽까지는 네네네. 여기 뒤쪽하고 이런 디플러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물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지나가는 도안인산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차에 대한 지상고와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 설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이 이렇게 데미지를 어느 정도 데미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물이 막 튀고 이런 과정이 생겨도 어떤 그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실링이라든지 설계 자체가 안쪽으로 넣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맞죠, 보여드린 맞죠. 겁니다. 앰페르를 최초 설계했을 때 배터리 시설 자체가 차량의 언더 쪽으로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되게 이제 실링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이때까지 없었던 이제 나름의 기술을 좀 넣어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온도를 올려주고 여름철에는 온도 어느 정도 내려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배터리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밑으로 언더로 하게 되면은 무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차량에 대한 하중 설계 자체를 언더로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을 낮출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웅덩이를 순간적으로 팍 지나간다든지 뭐 도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이 길을 이제 좀 지나가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자장비들이 이제 데미지를 먹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설계를 그 변경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이제 튀고 해도 되게끔 이제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스텝이 자동 스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출입문에 자동 스텝인데 이 스텝이 이제 모터가 있을 건데 이제 거기에 물이 잠기고 이러면 상관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물에 푹 잠궜다가 그 집어내서 눌러도 바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는 거를 그 스텝 회사에도 전해서 물어는 봤지만 네. 직접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더에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달아가지고 물에 한번 잠궜다가 이제 저희가 빼내서 틀어봤는데 에어컨 잘 돌아가요. 단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실험을 해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는 가동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에 들어가시는 거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부터 모래더미를 빠져나오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네. 사륜구동 자동차와 오프로드 자동차가 이제 복륜이 맞다, 단륜이 맞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로드 자동차에 캠핑카 시설을 할 것이냐, 캠핑카에 오프로드의 성향을 일부 띄게끔 할 것이냐,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또 다른 말이라고 저는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오프로드 차량에 내가 캠핑이 가능하게끔 중량물을 계속 달아붙이는 방식과 네. 그 다음에 캠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시 중량을 가진 자동차가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도록 튜닝하거나 개조하는 방식. 저희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캠핑카에 오프로드 성능을 넣었다. 그렇죠. 군대에서 쓰는 군수 차량이라든지 덤프 트럭이라든지 중량물을 상시로 싣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복륜이거나 복륜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축을 연장해서 3축이나 4축으로 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퀴 하나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차의 베이스는 원래 저희가 사륜 베이스로 썼고요. 복륜으로 설계한 이유가 이제 상시 3.5톤이라는 엠페러의 중량이 3.5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5톤의 중량을 모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짐을 싣게 되면 거의 4톤에 육박할 건데요. 단륜으로 가다가 비상시에 뭐 타이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차가 쏠리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도 이제 사륜구동 차량을 이제 예전에 좀 타봤기 때문에 무조건 사륜이라 해서 뭐 둔길을 잘 가고 모래길을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중량이 항상 많이 누르기 때문에 네 바퀴가 돌아도 모래더미석을 오히려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비벅스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사륜구동 자동차에 이제 복륜을 넣어서 3.5톤이라는 상시 중량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접지 면적을 늘려서 이렇게 밀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거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이 금방 표가 나실 겁니다. 영상을 이제 저희 보시게 되면은요, 차를 모래더미에서 세웠습니다. 네네. 세우고 이제 지금 다시 주행하게 됩니다. 모래방지.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기서 한번 좀 멈칫하죠. 이렇게 빠져나가죠. 또 멈칫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신발 신고 밟아도 발이 푹푹 빠지는 곳이거든요. 완전 부드러운 네. 모래니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전에 멈칫했던 구간에서 네. 이거는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만 네. 이게 복륜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칫하는 과정에서 그죠. 타이어가 네 바퀴가 스핀을 돌면서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점점 밑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저는 타이어 하나에 가해지는 중량을 절반으로 분산시키고 표면 접지되는 면적을 2배로 늘려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은 되는 거죠. 또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요. 네네. 모래가 제법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영상과 10cm는 우습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도 한 번 또 멈췄다가 가거나 한번 지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cm, 20cm. 오. 이게 지금 이제 복륜이다 보니까 네. 접지 면적이 넓겠죠. 아. 접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탱크 같은 이제 궤도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아니라 접지 면적이 넓은 이런 네네. 것처럼 밀고 나간다고 이제 아. 보셔야 되고 이제 상시 중량 자체가 3.5톤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차가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네. 빠져나가는 영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또 세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냥 그대로 쑥 지나가면 다 지나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영상이 잘 나왔네요. 아. 보시면 이제 타이어가 막 굉장히 이제 스핀을 돌고 있죠. 네 네네. 바퀴가 다 보여요. 그렇죠. 단류는 파고 들어가죠. 네. 파고 들어가죠. 다시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보이네. 네네. 더 제가 다시 넣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앞바퀴는 파고 들어갑니다. 네. 앞바퀴는 보시면은 속도가 달라요. 예 스핀을 돌면서 네. 모래더미를 점점 파고 들어갈 겁니다. 네네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고 들어가요. 근데 뒤에서 미니가 가는 거예요. 아. 뒤에서 미니가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도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넣고도 바퀴 4개가 돌아도 같이 제자리에서 가라앉겠죠. 예. 사륜구동에 다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몰랐어요. 아니요, 뭐. 네. 너무 또 이제 제가 또 저희 차만 네. 조단식으로 설명드리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복륜이 아니면 이런 길 못 가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네. 제가 분명히 처음에도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상시 중량이 3.5톤인 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막 짐을 넣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4톤에 육박할 거라는 거죠. 바퀴 하나당 1톤씩 눌러서 스핀을 돌면은 모래구덩이가 깊으면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지 면적을 늘리고 하중 부품을 분산시켜서 뒤쪽에서 밀어 차를 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요즘 워낙 이제 사륜구동 좋은 차도 많고 이제 뭐 승용차, SUV 차 등 좋은 차도 네. 많은데 그런 거랑 이걸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박람회라든지 뭐 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 한 번씩 드리거든요. 근데 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네. 이제 댓글들을 많이 봤지만 전화 주세요라고 달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본사에서 설명해라.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고 네. 따로 여쭤봐도 저 영상에 담았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영상에 담아서 네. 우리 해님들 또 동생님들 뭐 많은 분들이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점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말씀하신 바퀴만 끼운 게 아니라 그렇죠. 샤시부터 디퍼런셜부터 네. 축부터 다 바꿔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산하교통안전공단에서 맞죠. 이런 차를 인증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억 3천에 육박한 이런 차량들을 손님들한테 줬다가 뭐 지금 뭐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셨다가 바퀴 빠지고 뭐 차 쏘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이제 엠페러 모델은 스타모빌과 모비벅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모비벅스는 이제 차체의 이제 하체 부분과 그 다음에 동력 전달 부분에 대한 이런 하체 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레이싱 차 막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특화된 네. 이제 회사거든요. 쌍용 자동차에서 나오는 원래 순정 프레임과 고기는 그대로 두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축을 연장을 하는 방식이고, 차가 축을 연장하게 되면은 뒷바퀴 위치가 뒤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쌍용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순정의 샤시와 어떤 그 디퍼런스와 그 다음 드라이브 샤프트와 이런 부분이 에다가 저희가 이제 복륜이랍시고 바퀴 한 개만 더 끼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이 차가 이렇게 중량도 못 많이 안 버티고 되죠. 이렇게 주행이 안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비벅스에서 순정 프레임에 축을 연장하는 프레임 방식, 연장 방식으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장을 하고요. 이 복륜이 들어갈 수 있는 강성 디플런스를 저희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복륜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뒤쪽 후륜 쪽에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한 겁니다. 순정 사륜구동차에 바퀴를 한 개 더 꼽을 수도 없고요. 바퀴가 안 맞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꼽고 달리면은 이제 그 대우, 네. 디플런스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빡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캠핑카에 오프로드 기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모비복스라는 회사는 레이싱카를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 타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그만큼 샤시와 바디들이 강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아시면 돼요. 모비복스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랑 해서 만들어 나온 게 뭐죠? 엠페로입니다. 네. 회사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크게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등판 각도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차가 내려오는 방향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차가 내려와서 원활하게 빠져나오려 그러면은요, 첫 번째 앞범퍼 쪽에 대한 지상고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요. 내려와서 이 탈출하는 동안 뒤에도 이제 빠져나올 만큼의 지상고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무릉덩이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엠페러의 외형을 보시게 되면은 뒷범퍼 쪽으로 해서 탈출 이탈각 자체를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이제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정도 무릉덩이, 물론 일반 SUV나 일반 차들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도 못 올라가는 부분을 캠핑카가 올라갈 일이 있겠어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었고, 그다음 거기 안 가시는 게 맞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그 정도 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뒤에 뒷범퍼가 거의 물까지 이렇게 잠겨서 올라갈 수 있는 탈출이탈 각을 만들어 놨다는 부분, 그리고 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지상고가 확보되어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하체 쪽에 물에 관련한 데미지를 먹어도 전자제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나름 설계를 해놨다라는, 그리고 이제 모래구덩이에서 이제 차가 빠져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복륜에 대한, 중량물 자동차에 대한 복륜에 대한 사륜구동의 이해도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이 차가 3.5톤에 육박하는 상시 중량을 가진 자동차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복륜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뒤에서 밀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뒷바퀴가 밀어서 접지 면적이 넓은 복륜이 뒤에서 밀어서 이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쉬운 게요. 네네. 제가 이 촬영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따라갔던 사륜구동, 이제 그 따라갔던 사륜구동에 이제 그 차가 있었어요. 빠졌구나. 네. 아. 근데 제가 차명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괜히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 차 동호회 사람들이 또 악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륜구동차로 많이 쓰는 그 이제 차가 SUV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차가 여기서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저희 차 윈치로 빼줬거든요. 아. 윈치로 당겨줬거든요. 아니 원래 오프로드 차량은 일부러 더 극한 의상을 몰고 가기 때문에. 네, 근데 똑같은 요 모래구덩이에서 네. 빠졌어요. 근데 그래요? 네, 똑같은 조건, 엠페르랑 똑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무게가 3.5톤이 아니잖아요. 가볍잖아요. 비교적 가볍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찍다 보니까 힌트는 이 앞에 영상들을 보면 막 같이 있어요. 나온 차도 있는데 있어요. 그 중에 한 대인데 그래서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한 대가 빠져갖고 제가 윈치로 빼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간 차임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나게 모래구덩이로 들어와서 그냥 지나갔으면 됐을 건데 한번 멈췄다가 이제 한번 한번 보여준다고 이렇게 스핀 도는 거 한번 보여준다고 이제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점점 내려. 너무 오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영상에 제가 찍지는 못했어요. 만일하나 그랬으면 또 이제 그 회사 그 차 동호회 사람 난리 납니다. 아니 그 회사에서 연락 올지 몰랐어. 엠페로 모델도 오프로드 쪽에 대한 내용으로 완벽한 차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정식 오프로드 차입니다라고 저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핑카라는 상시 중량을 가진 특수 목적 자동차에 어느 한 험지를 어느 정도는 주행을 돌파할 수 있도록 오프로드 성향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어넣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약간의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차가 엠페러가 출고가 되면서 이제 1호차를 필두로 해서 제가 정모를 한번 할 겁니다. 정모를 하는데 일반적인 캠핑카나 일반적인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정모를 한번 해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좀 대표님 판매하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븐을 좋아합니다. 네. 전 파이브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통합 RP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는데 구점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케블라 원단을 써서 네, 방탄 소재 원단을 써서 이제 한마로 막 때리는 영상도 나오고. 한번 힘껏 쳐봐. 그래 되겠냐? 일론 머스크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저희들이 욕심이 이제 많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한 차입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캠핑카 회사들도 차량들을 참 잘 만들고 있고요. 참 잘 만든다고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량들에 뒤처지지 않게끔 감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차량을 얘기할 때 저희 회사 차가 항상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때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이제 캠핑카의 장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대표님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미 오신 것 자체가 당황스러워요. 네. 이번에 네.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계속 제가 전 장점만 보려고 하거든요. 네. 단점은 보다 보면 보이기 때문에 장점을 보고 그 다음에 단점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지금 만드신 이 엠페러를 아직까지 그래도 미흡한 단점이 좀 있다. 네. 내가 좀 요거를 좀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수정 사항도 있고 네. 그런 단점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점이면서 네. 이 엠페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차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엠페러를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중량입니다. 중량. 네, 중량입니다. 그래서 타사 캠핑카보다 저희 엠페러 모델이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 타사 캠핑카 회사가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복륜 시스템을 집어넣다 보니까 네. 축은 연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드라이브 샤프트가 연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심한 길들을 다닐 수 있게끔 현가장치, 서스펜션들을 네네. 보강하기 시작하고 타이어가 4개면 끝날 일을 6개로 늘리고 이런 과정에서 언더 쪽으로, 하부 쪽으로 중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돼 버려요. 그러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쪽 이제 그 캠핑카, 캐빈 공간 쪽에는 중량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게 저희들이 통 FRP 캐빈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또 중량이 늘어납니다. 맞죠. 아무래도 GRP 패널이라든지 다른 판넬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술 더 떠서 케블라 원단을 아. 또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방탄 하이바, 우리 그 네. 방탄 헬멧 소재에 들어가는 케블라.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더 많이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실내 공간에 대한 경량화가 저희들한테 숙제가 되는 거죠. 가구에 대한 퀄리티와 마감은 높이면서 이제 중량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이제 고객님들 오시게 되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부장도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뭐 식기세척기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더라. 또 뭐 많은데 뭘 넣어주세요 이러시는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차가 원 바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1호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하부 쪽으로 중량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일 이제 뒤에서 받친다든지 차를 박는다든지 치매 사고가 난다 했을 때 아마 이 중량 자체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네. 부탁인 건 하나, 네.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네네네. 좀 바쁘신지 알지만 저도 좀 다른 유명 유튜버처럼 네. 옆에 타고 좀 같이 좀 찍고 싶은데 안 되나요? 아니 뭐 제가 그러면 차를 네. 드릴 테니까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은 가능은 한데 그러면 네. 간지가 안 나잖아요. 이게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아, 뭐 제가 있어야 돼요? 대표님이 그래도 딱 몰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네. 딱 부산 사나이답게. 직접 운전하시면은 저는 소심해서 안 됩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ST5 지금 US 모델과 엠페러 모델 그리고 이제 ST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고 있지만 7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US 모델은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네네. 엠페러 모델은 쌍용에서 2월 달부터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정 세분화 작업을 하고 이제 가구 퀄리티와 마감 부분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 회사에 제가 웬 엔지니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그러면 차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 테니까 한번 타보시는 거 이러는 건 저희도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네. 제가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다 찍어드리기까지 하는데 네, 드린댄다. 찍어드리기까지 네. 하는데 좀 부탁 좀 합니다요.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탁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대표님이 한번 이렇게 싹 몰고 나가서 네네 등판 각도든 모래든 네. 또 한번 이제 제가 체험할 수 있는 네. 일단은 뭐 평일은 도저히 안 되고요. 평이는 안 되고. 네, 하면 그 상남자의 캠핑을 한번 가볼까요? 저 감사하죠. 뭐 캠핑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네. 살짝 나가서 네.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싶은. 네. 남자 둘이서 토마호크 한번 구울까요? 토마호크요? 네. 영광이죠. 그러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 네. 뭐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뭐 네. 좀 약간 완충작용을 해야지 대표님 가실 것 같으니까 공장 들어가 네. 보니까 제가 찍지도 못했어요. 그건 전혀 아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약속까지 받았고 뭐 네.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저희 차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차를 찍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죠. 가장 좀 이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 좀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너무나도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여긴 어디죠? 네, 스타모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